저기 제가 보이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여러분,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 공지사항을 드리면, A반, B반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 A반, B반 애들이 자꾸 한 명씩 투표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잖아요? 답답해. 저 한 명 누구야? 이랬는데, 읽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리더라고 투표한 사람들은 무려 3명이던데, 그 사람은 저 말고 나머지 2명은 C반이겠죠? 제가 이랬어요. 근데 거기 어떤 앉아있는 애가, 그거 리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기다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못 받고 있었던 거 웃기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은 상관없는 얘기였지만 그냥 안 바꾸고요. 원래대로 여기는 진짜 상관없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일정표를 그때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지금 불가피하게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로 가는 여행이 있어가지고 이게 리더하기 훨씬 전부터 예매를 해놨던 거라서 취소가 안 돼요. 안녕하세요. 누가 왔지? 지연이가 와야 할 분명이구나. 나 왜 7명인 줄 알았지?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아니지. 나 내려와. 지금 내려와. 막내, 일찍 좀 다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때 좀 그날 그 주에 이제 일정을 보시면 되게 애매하게 월수 5일, 7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날 못 오시는 분은 이렇게 촬영해서 드릴 테니까 꼭 월요일, 수요일에 원래 다른 스터디를 잡으셨는데 막 저 때문에 취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뒤로는 이제 원래 화목토로 쭉 안정감 있게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일정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에 약간 위태위태했는데 그 다음 일정을 보니까요. 토요일이 24일, 31일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이날 약속이 없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이날 여러분들 혹시 연애하시는 분들 이 늦은 시간 토요일 저녁만큼은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싶으실 것이고 31일은 본가가 서울이 아니신 분들이 본가까지 내려서 아니 24일 온 날이지로. 너가 진정한 고시생이야. 원래 그게 맞죠, 여러분? 그게 맞죠? 저는 이제 올해 붙었잖아요. 작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 공부. 엄마가 그래도 새해인데 종치는 건 같이 봐야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막 1월 1일 12시 넘어갈 때도 저는 행정법 다 쓰고 있었어요. 왜? 그때 같이 스터디 했던 사람 많이 붙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저를 만나러 오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뭐 합니까? 21년도 언어와 22년도 언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날 갑자기 못 오시게 되는 게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결론을 말하면요. 너무 서론이 길어. 20일,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다음 주에는 언어만 쭉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원자상을 한꺼번에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주 토요일에 이제 원자상을 한꺼번에 푸셔서 스터디를 통해서 다음 월요일에는 자료를 분석하시고 저랑 화요일에 자료 스터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에 언어랑 상황 반대도 가능하고 원상을 분석하신 다음에 저랑 금요일에 이제 언어랑 상황을 같이 그래가지고 이때 한 1.5시간 그리고 자료도 뭔가 막판에는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1.5시간씩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주 3회 1시간씩을 주 2회 1.5시간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제가 1.5를 하면 이제 토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1.33시간으로 1시간 20분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 드리는 거예요.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똑같이 익명투표로 할 테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원래 일정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원래 일정으로 투표해 주셔도 돼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원래 일정으로 투표하시는 분은 이날 안 나오는 사람이면 안 돼요. 내가 원래 일정으로 투표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적어도 이날은 저랑 같이 앉아 있어줘야 그게 의리 아닙니까? 그대로 하자고 해놓고 나 영상 찍어줘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 이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12월 31일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추드리는 메가피셋의 1회예요. 여러분들 메가피셋은 총 5번 진행되는데요.
저는 그거는 매년 그냥 5번씩 다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초년생 때는 메가피셋 없었고요. 저 2차,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메가피셋 있었지만 이렇게 막 5번씩 해가지고 할인해주는 이런 건 없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때. 그러니까 21년, 22년부터 메가가 좀 자리 잡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 최원석 선생님이 수험생이었어요. 되게 옛날 같지만 그렇게 옛날은 아니고. 수험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외 아마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그 이때 21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아무튼 이때 메가피셋 응시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 메가피셋 보시고 그거 분석하고 이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통해서 한 번에 3개 푸시고 그 다음 주에 분석하고 이때는 또 분석을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하면서 열심히 분석해야죠. 21, 22년도 문제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대충 분석하면 안 돼요. 최근 경향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던 정도의 투자 말고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랑 이제 화금 1시간 반씩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20년부터 2년까지고요. 그 19년이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원상 해가지고 월수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좀 4일에 12월 4일에 저랑 함께 풀자고 올려놓은 거 있죠. 그게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2022년에 현장에서 풀었던 시험지를 스캔해서 주려고 제 시험지를 열어봤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합격권의 시험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아 이거는 풀었구나 이건 안 풀었구나 혹은 이건 이렇게 접근했구나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제 후배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스캔을 하려고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도 이 말에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그 많은 혼란 속에 시험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기보다 고생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서 그 2019년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4일에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여기선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가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게 제가 좀 잘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저랑 같이 혼자 풀면 또 흥이 안 나잖아요. 같이 풀어줄 사람을 구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날 최대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이제 여러분 12월 달은 원자상을 따로따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언어 풀고 지친 상태에서 자료 풀고 개 지친 상태에서 상황 풀어봐야 이게 어렵구나 알지 이거 따로따로 푸는 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언어 풀 때도 앞으로 자상을 2개나 더 풀어야 한다고 하는 그 착잡한 마음과 힘든 마음으로 풀어야 그 제 실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뭘 푸시더라도 항상 한 번에 푸세요. 한 번에. 그래야지 그 자기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18년도까지 하신 걸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테니까 그걸 대강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에 풀면 또 어떤 통계가 나오는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자기의 실력을 첫날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굳이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면 이걸 직시하고 난 더 투자해야겠다 이런 걸 하셔야지 대강 내가 뭐 대충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나오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실수를 요것만 좀 안 했으면 80점까지 가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뭔지 아시죠? 되게 냉정하게 보세요. 90분 딱 재고 시작하고 끝나고 마킹까지 하고 이랬을 때 채점한 점수가 진짜 점수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정자고 물 먹으러 갔다 온 거 이런 거는 다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새로운 일정을 제가 이제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거기에다가 의견을 말해주시면 돼요.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 동의의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한 명만 반대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그거는 투표율을 보고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 만약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서 뭔가 수업이 다른 타 일정과 겹쳐서 불가피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막 개의치 마시고 그리고 저를 꼭 실물로 만나야겠다 이러면 전 여기 굉장히 자주 오기 때문에 연락하세요. 그러면은 뭐 또 실물로 대답해드리고 그러면 되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반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항상 합격생들이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좀 너무 방해하는 것 같아서 연락을 하기가 쟤 노는데 내가 너무 귀찮게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귀찮으면 알아서 답장을 느리게 하니까요. 그냥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 문제를 해볼게요. 그 17년도 문제는요. 11번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11번을 물어봐 주신 분은 이게 어려워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좀 빨리 접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약간 이렇게 물어봐 주신 건데요.
일단 시작은 한번 저랑 다시 참고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문제를 딱 보시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그런 판단을 머릿속에서 파바박 해야 돼요. 일단 나한테 큰 금액과 가장 작은 금액의 차이를 물어봤네? 근데 상황이 3개나 있네? 그러면 가장 큰지 가장 작은지 확인하려면 일단 3개를 다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조건은 요만큼인데 상황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기 종합형이에요. 그럼 이 중에 한 2개만 대충 보면 되고 요건은 작으니까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건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상황 3개를 피해갈 수 있어요? 다 해야만 해요. 그리고 정보도 나이가 있고 뭐 장애인인지 다문화 그 다자녀인지 막 엄청 뭐가 많아요. 이런 것들 일단 튀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풀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좀 열등 전략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풀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일단 첫 턴에 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머리를 너무 괴롭히는 문제잖아요. 1턴은 아니지만 내가 이 문제들 중에서 아 대충 뭐 요거랑 요거 풀어봐야지 하고 넘어가면서 2개씩 풀면서 넘어간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면 아 그러면 이 남은 문제 중에 뭐 풀까? 할 때 풀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턴 정도의 문제를 푸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난 이제 풀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럼 푼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옛날에 우리가 이제 자료 해석을 할 때 옛날이라고 하긴 지난주에요. 자료 해석을 풀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제가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값과 어떤 이런 조건을 봐서 그것을 계산을 해야 할 때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7 곱하기 5가 뭔지 아셔도 7, 5, 35 써놓지 마시고 7 곱하기 5를 그대로 써두세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왜 그랬냐면 숫자 노름을 하고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근데 자료 해석에서 차이값 계산과 숫자를 조금 간편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시험에서 요구하는 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나 실수했네? 하고 다시 가시죠. 그럴 때 실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근데 만약에 여기다 그냥 35 써놓고 뭐 여기에다 765 이런 거 써놓으면요. 내가 하트를 틀려서 이 값이 틀렸는지 동그라미를 틀려서 이 값이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계산은 최후로 미루시고 최대한 그 원래 표를 보고 우리가 가져온 그 정보들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상황 판단은 전자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숫자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후자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과정, 내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도출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11번과 12번의 문제 길이 차이 때문에 가불병의 그 사망 옆에 공간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 이럴 때는 표를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걸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는 뭐요? 지금 뭐랑 뭐를 풀라고 하고 있죠? 입장료가 있고요. 하나는 야영 숙박비가 있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그리신 다음에 일은요. 자 이제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볼 거예요. 내가 딱 11번 문제를 맞닥뜨렸어. 아 이거 일단 지금은 아니야. 넘어가.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2022년 시험장에서 푸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에 10번 문제죠. 그 강아지 동물원 동물보호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 이거 보자마자 당연히 튀었죠. 아 이거는 나 풀 줄 아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 이거 풀 줄 알아. 풀면 답은 나오겠지. 근데 일단 오래 걸리고 내 머리가 힘들어. 일단 뒤로 미루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나중에 돌아와야지 하고 뒤에 문제 막 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이거 10번 이거 마지막 문제를 풀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계산이 계속 답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아 뭐야 이러면서 찍었는데 찍은 게 맞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얘기하면은 요금 규정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일단은 규정을 여러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규정은 필요하면 올라와야지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아요. 일단 입장료와 야영 숙박시설로 나눠지고요. 당구장 표시로 어떤 애들을 조금 혜택을 주고 있어요. 다자녀 좀 혜택 있네? 장애인 좀 혜택 있네? 근데 이때는 비수기여야 되네? 요런 것만 슬쩍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건을 봐서 입양료와 숙박시설 이거 2개를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구나. 표를 그려.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딱 12번이 여기 공간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포글이라고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휴양의 입장료는 머물 일수만큼. 그럼 여기 일수, 여기는 박수 이렇게 적으면서 써놓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볼 거예요. 갑은 아내와 자녀 3명. 자녀 3명? 다자녀인가?
웬만하면 다자녀일 거예요. 왜냐면 다자녀를 줬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해봐요. 근데 이럴 때 가끔 이럴 수 있어요. 첫째가 몇 살이에요? 만 19세. 제일 짜증나. 19세 미만이라고 했죠. 근데 첫째가 만약에 19세였으면 해당 안 되죠?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긴장은 하되, 첫째가 만 19세 미만이네? 그럼 맞겠다 하면서 다자녀 혜택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뭐 다라는 걸 써도 되는데요. 다자녀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어떤 혜택이 있어요? 입장료가 일단 없어요. 그 다음에 야영 숙박료에 다자녀 뭐 있어요? 비수기에 한해 할인한대요. 근데 얘는 언제 갔죠? 7월에 갔어요. 성수기예요. 일단 비수기 할인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3박 4일간 일단 3박 머물렀네요. 어디예요? 5인용 숙박시설 1인 8만 5천 원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 전체적으로 보세요. 000, 000, 000, 대체적으로 000이죠. 100원 단위가 있는 애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0.6, 600원을 0.6으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000이 일치하는 그런 숫자들. 뭐 어떤 거는 만 원이고 어떤 거는 10원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대체로 1,000원 근방의 숫자이기 때문에 공을 다 같이 떼버려요. 그러면 85라는 거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끝났죠. 여러분 제가 값 확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요건을 보면서 처리하면서 씩 다 옮겨 적었어요. 이래야지 실수 안 해요. 이거 보고 그냥 다 읽고 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나는 생각보다 지금 애들가 안 해요. 되게 긴장 많이 하고 얼어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빠 애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가 금붕어라 생각했어요. 기억력이 3초예요. 3초이면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조건을 읽는 순간 조건 확인하고 여기 써놓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할 텐데 상황 판단에서 계속 단권화를 해줘야 돼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저장해 놓는 거죠. 을 보세요. 을은 25세인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3명이네. 그리고 입장료는 3명 거를 내야겠는데 하고 봤는데 어머니가 장애인이세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에 입장료에 대한 혜택은 없어 보이네요. 이러고 내려왔는데 휴양림에서 12월 중 일단 비수기예요. 비수기는 아까 뭘 봤죠?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비수기에 한해서 50%를 할인한대요. 50%를 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요. 저는 그냥 빠르게 2분의 1 씁니다. 2분의 1 쓴 다음에 6박 7일 머물렀대요. 6박 7일 머물렀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처리하고 계신 거 보이죠? 근데 뭐가 있어요? 얘네가 캐빈 1동, 야영시설을 머물렀네요. 아니, 맞죠? 캐빈 1동. 야영시설을 머물렀으니까 거기 보면은 갔더니 야영시설에서 머물러가지고 캐빈 1동 자체는 3만 원이니까 3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뭐 하나를 안 한 거예요, 아직. 얘네가 12월에 갔다는 걸 안 했죠. 12월을 읽으실 때, 휴양림에서 12월 할 때, 12월 보면 뭘 봐야 돼요? 저 위에 동절기에 면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얘네를 삭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장료는 얘도 없다. 그 다음에 병은요. 만 21세인 애가 동갑인 친구 3명과 그럼 총 몇 명이죠? 4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3명에 낚이면 안 돼요. 4명과 함께 휴양림에서 그리고 만 21세니까 입장권 내는데 일단 성인이죠. 0.6, 0.4 이런 거 아니에요. 성인이고 9박 10일 동안 머물렀대요. 일단 10월이고 9박 10일 적어 놓으시고 10월이기 때문에 비수기예요. 근데 일단 황토테크니까 성수기 비수기 상관없고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자녀나 장애인 아니니까 더 이상 없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나중에 뭐가 잘못됐을 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답을 딱 나왔는데 5,000원 단위가 달라. 끝자리가 0이어야 되는데 막 5로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 5한대에서 실수를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뭐 반대로 예를 들어 3의 배수가 뭔가 좀 안 맞는데 그러면 3 있는 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를 찾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눈에 보이게 숫자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요? 8, 3, 24고요. 3, 5, 15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255인지는 아무도 안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240에 15까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2를 약분을 해서 3, 3은 90. 여긴 안 내고 이쪽에는 40, 90 하니까 13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누가 제일 많아요? 갑이 제일 많고 을이 제일 적죠? 이럴 때 255에서 빼지 마시고 그냥 90을 240에서 빼서 165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숫자가 간단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더 길게 안 하겠지만 그냥 55로 해도 상관없지만 사실 숫자가 막 더럽거나 아니면 3, 4개를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살려주시는 게 나아요. 굳이 여기까지 쓸 필요 없이 막 예를 들어 여기가 뭐 260이었고 뭐 여기가 75였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셔도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지워 나가시는 거죠. 때론 이게 95였다 이러면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90 지우고 5랑 여기 더하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너무 자꾸 합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게 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합은 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법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조건이 많을수록 그 어떤 조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눈에 보이게 하셔야 돼요. 자꾸 숨기지 마시고 11번 문제는 이 정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17번은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 혼자 17번은 꼭 말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어서 17번을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나 17번 30초 안에 풀었다 손. 이게 어떻게 30초 안에 가능해? 뻥! 약간 이런 느낌이죠. 17번에 엄청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번호도 뭐예요? 17번. 일단 뭔가 어려운 번호에 어려운 내용들, 조건이 더럽게 많네? 짜증나. 이런 문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만약에 선구안을 본다면 일단 조건이 4개인데 심지어 상황까지 줘. 그 상황을 적용해야 돼. 아, 머리 아파. 근데 심지어 보기도 그 보기 조합형이 아니라 1, 2, 3, 4, 5지선다형이죠. 이런 거는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절대 먼저 풀면 안 돼요. 그렇지만 돌아온다면 내가 만약에 풀 시간 된다면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자, 시작할 때는 민우의 스마트폰은 아래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종료된다. 그렇구나. 다 위배되지 않아야만 이게 종료되지 핸드폰이 켜져 있다면 다 충족된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볍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권화를 이 문제에서는 해줘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3개가 메신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이 있고 여기에 지도가 있고 여기에 뱅킹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에다가 어떤 단권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3개 이상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 중일 수 없다 이러면은 이 메신저 3개를 이렇게 묶고 3개 중에 2개만 가능하다 이렇게 써놔야겠죠. 정확히는 2개 미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3개 이상일 수 없다. 이게 뭐란 얘기예요? 2개 이하다 이런 거죠. 근데 가끔 또 이런 것도 있다. 3개 초과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개 이하죠. 그냥 막 이런 거 많아요. 2개 미만일 수 없다. 막 이러면 3개 이상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한 번 꼬아서 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볍게 그거를 무시하고 딱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3개 이상의 메신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여기에 그 3개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기다가 3개 미만이다. 이렇게 쓰세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 지금 뭐로만 하기로 했죠? 이 표시는 얘를 포함하는 이상 이하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위에서 3개 미만은 안 돼. 그러니까 3개 미만이야 라고 말했어도 여러분들은 여기 쓰실 때는 2개 이하야 이렇게 쓰시는 게 맞다는 거죠. 헷갈려요. 나중에 미만 초과는 뭐 포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경계값 처리할 때 항상 걔를 빼고 생각하세요. 걔 빼고 아래다. 특히 정수일 때는 더더욱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을 읽었더니 1.5기가까지 할 수 있는데 1.6기가로 확장 가능해 이러면 이 1.5라는 숫자는 쓸모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5x, 1.6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고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이름의 글자 수가 또 나왔죠? 22자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 위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22 이하 이렇게 쓰면 되죠. 만약에 여기서 22자를 22자 미만이다 이렇게 나왔다면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21 이하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화살표는 계속 동일하게 이상 이하에만 쓸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허하겠죠? 이런 글자 수를 22자나 세야 된다고? 이러고 밑에 봤더니 종류가 4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 중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종류가 지금 4가지인데 4가지 중에 하나는 아예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중에 하나는 안 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건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현재 민우의 스마트폰이 켜져 있대요. 그러면 아까 내가 생각해놨던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민우의 스마트폰에서는 6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래요. 이것 중에 6개. 그 다음에 민우의 스마트폰에서는 바나나톡하고 구한은행이 실행 중이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저거 확인하는 데만 30초인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이 정도 하면 20초 걸려요. 제가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지. 하나하나 하면 대충 이렇게 이제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이죠?
제가 여기서 딱 이것까지 한 다음에 바로 선지를 가지 않은 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뭐냐? 6개라며요. 6개라고 했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메신저 중에서 2개 사용하고 3개 이상이 동시에 사용 중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위의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6개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하나는 아예 사용 안 하죠.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한은행과 바나나톡이 이미 실행 중이기 때문에 뱅크와 메신저는 이미 사용 중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즉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게임 2개를 아예 안 하거나 얘네 둘을 아예 안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6개 중에 얘네 둘 중에 하나는 아예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여러분 2개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 해봤자 2개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중에 이게 6개라니까 여기다 6 써주면 안 되죠? 4개를 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메신저 중에 2개고 나머지 중에 그러면 4개야. 이게 맥스니까 사실 얘가 1개면 얘는 5개도 가능한데요, 여러분? 아까 무슨 조건이랑 짬뽕했을 때? 게임 2개 다 안 하거나 지도 2개 다 안 해야만 하죠. 동시에 4종류를 다 실행 중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인 즉슨 뭐예요? 메신저 2개, 그리고 얘네 둘 중에 얘 2개거나 얘 2개, 그 다음에 뱅크 2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제가 여기다가 그럼 컨트리도 하는구나 라고 동그라미를 친 거죠. 그 순간 컨트리 보기 보세요. 컨트리 은행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니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다 처리해 놓으신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 문제를 한 2분 정도 걸려서 푸신 분들은 여기까지 조건을 처리한 다음에 바로 선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만 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조건들을 조합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추가적인 정보가 뭐예요? 얘네가 6개 할 수 있다는데 메신저는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그 6개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6개 내지 7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고. 이 6개 중에 지금 얘가 총 6개 실행 중인다고 하고 있으니까 얘는 최대 2개면 나머지 6개, 이 6개 중에 4개만 실행 가능한 건데 게임이나 지도 중에는 아예 안 해야 되잖아. 그럼 벌써 2개가 빠지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뱅크는 무조건 하고 있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는 거죠. 지금 조건들만으로도 도출 가능한 정보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위에 있는 4가지 조건과 아래에 있는 상황을 엮어서 하나의 추가적인 정보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답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상황 판단의 출제 자체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확실히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고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2분 안에 어쨌든 2분 안에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 가운데서 내가 뭔가 남들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단은 남들도 다 하는 꼼꼼함을 한번 보이고 남들은 하지 않는 뭔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정보 내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정보를 더 도출할 수 있으면 그게 상황 판단이 요구하는 그 원하는 인재라고.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러면 어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당연히 단기간에 길러지는 거 아니고 정말 오랜 연습이 필요하겠지만요. 여러분 생각보다 상황판단이 이런 문제가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한 3분 걸려 풀 때 나 혼자 20초 만에 넘어가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만들려면 지금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최대한 선지를 보지 마시고 뭘 물어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선지에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오면 뭔가 내가 헷갈렸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표를 보고 조건만 보고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은 새로운 유형에서도 그런 사고가 점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에는 당연히 자 선지를 가려보고 생각해보자 이러면 안 되죠. 시험 날에는 선지를 대입해보면서 차근히 보겠지만 우리가 연습할 때는 분석하실 때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면 결국 시험 날에 보여요. 저 이거 2017년에 시험장 가서 봤어요. 왜냐면 제가 첫 20살이 되는 해였고 만 20세가 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만 20세가 딱 되자마자 한번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냥 구경 가보자 하고 갔어요. 진짜 그 컴퓨터 사인펜하고 시계 하나 딸랑딸랑 들고 자료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 28번까지 순서대로 풀다가 나 아직 12문제 안 풀었는데? 이러고 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계산을 열심히 꼼꼼하게 했죠. 한 32문제까지 갔나? 하여간 그런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있는 거. 곱하기가 얼마나 많이 써져 있는지
이렇게 이거 곱하기 이거는 될 건데 그거 더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때 실전에서 상황 판단 풀 때도 뭐야? 왜 이렇게 풀려? 이랬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저 1.6기가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게 뭐 하다 보면은 1.5 몇 기가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그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실전에서 너무 재밌어하면서 풀었던 문제인데 상황 판단은 재밌죠, 여러분? 아닌가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처리했어야 할 내용은 바로 여기 900원 옆에다가 333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지금 우리는 300원과 200원 가지고만 이거를 채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7은 2, 3, 5는 2, 3, 3, 2, 3. 그 다음에 여기도 2, 3, 2, 2, 3, 3, 3 하면 되는데 여러분 600원은요? 333이에요? 33이에요? 22예요? 어떻게 알아요? 200원은 몇 개만 있죠? 4개만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0원이 이미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3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채우고 나면요, 여러분. 그 정보에 11번에 2가 있대요. 여기 이렇게 2 쓰시면 되죠. 우리한테 쓰라고 이 카까지 줬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2가 나왔으니까 가로 세로에 있는 2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11번 200원, 25번 300원 요거까지 알려줬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얘가 300원이니까 33을 지울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다음에 뭘 해야 할까? 이렇게 쳐다봤는데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개수가 많은 300원이 아니라 개수가 적은 200원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얘네가 200원을 2개나 채워야 되는데 세로축에 200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열이 2행, 5행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행과 5행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다 채웠으니까 지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행에 2 하나, 5행에 2 하나 지우고 나면 2가 이제 하나만 남았죠? 3개 다 제자리 갔으니까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보니까 여기 하나 있네? 너 자리는 여기 있구나? 이렇게 지우면 되죠. 그랬더니 얘는 2, 3 다 채워졌네? 지워.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맨 윗줄에 3이 3번 들어가는데 3칸밖에 안 남았어요. 덤덤덤. 얘네 3 3번 했으니까 얘네도 3 3개 지워줄 거예요. 그 다음엔요. 아까 2, 3 여기 다 지워졌네? 그러니까 너네도 다 안 돼.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2, 3 지워졌네? 다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여기 가운데에 있는 6칸과 여기에 3 2개, 여기에 3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3, 3, 3이 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나뉜단 말이죠. 어떻게 해보면 돼요? 2개, 1개니까 이쪽에 1개, 이쪽에 2개인 경우 그 다음에 이쪽에 1개, 이쪽에 2개인 경우 그 다음에 이쪽에 1개, 이쪽에 2개인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검정색만 보시고 파란색만 보시고 빨간색만 봐보세요. 뭐든지 정합해요. 근데 물어보는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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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가지의 합을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고정적으로 하는 이 3가지는 800원. 검정색만 보시면 얼마? 300원. 파란색만 보시면 얼마? 0원. 그 다음에 빨간색만 보시면 600원. 얼마예요? 그러니까 1100원 가능하고요. 800원 가능하고요. 1400원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5번에 1400원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해체를 해야 되죠. 9나 7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얘네가 200원, 300원에 어떤 조합일까를 해두시고 가로와 세로표가 나오면은 항상 정합성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에 채워졌다 표시하면 세로에도 채워졌다고 표시하고 다 채우면 지우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쉽죠? 엄청 쉽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망의 시차 문제 가볼게요. 시차 문제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겁내서 그렇지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매번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차 문제, 이 문제는 특히나 글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 짧은 시차 문제가 다야. 근데 이 시차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20번 문제 시차 문제는 여러분 사실 이 문제에서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 A보다 B가
더 40분 느리다고 했고 정오가 되려면 40분 더 느리다고 했죠? 그리고 A도시가 C도시에 비해서 10분 더 느리대. 그럼 여기서 시간이 제일 빠른 애는 누구예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시간이 제일 빠른 도시는 어디죠? C도시죠. 그러면은 해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떠요? C도시에 제일 먼저 떠요. 근데 진짜 이 시차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일단은 해가 먼저 이쪽에서 뜨니까 여기에서 7시가 시작이 된다면 그 다음에 10분 뒤에 A에서 7시가 되는 순간 C는 몇 시가 돼요? 7시 10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차 문제 푸실 때 항상 도시를 해가 뜨는 곳을 동쪽에다 배치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빠른 곳을 동쪽에다 배치하고 시간이 느린 곳을 서쪽에다 배치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가장 이 인식이 안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7시가 A 도시가 7시인 순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C는 7시 10분이에요. 이런 말을 했죠.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7시는 7시가 되는 시간은 그러니까 7시가 되는 순간은 C에 제일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C가 먼저 7시 되고 A가 7시 되고 B가 7시 되지만 딱 지금 A가 7시인 이 순간 C도시에 있는 시계는 7시 10분, B도시에 있는 시계는 6시 20분이죠.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시간은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차 문제를 계산할 때 가장 해가 먼저 뜨는 애를 가장 동쪽에 배치하고 해가 가장 늦게 뜨는 애를 서쪽에 배치하고 시간을 쓰면요. 동일한 시점에서 시간이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이 사이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한국 제일 먼저 쓰시고 뉴욕 썼다가 영국 썼다가 이러지 마시고 해 뜨는 순서대로 저기서부터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이게 실제 그 우리의 그 동서남북이랑도 동일하잖아요. 그렇게 서술을 하시면 시간은 이렇게 간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대에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편해요. 이거 당연한 건데 저도 정말 당연하다 생각해서 이거 친구들이랑 물어봐도 이런 얘기 잘 안 하다가 친구가 물어볼 때 딱 이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네? 그렇게 하면 되네? 이래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요. 발문을 읽으면 뭐래요? 발문에서 갑의 도착 시간을 물어봤어요. 언제 기준으로? 여러분들 시차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답 낼 때 마지막으로 어디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답 낼 때 A시의 기준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 도착 시간을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어딘가 정보에는 답의 출발 시간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얻어야 하는 정보는 답의 출발 시간인데 보통 피셋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은 뒤에서부터 읽는 어떤 그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왜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읽지만 일본은 여기서 이렇게 읽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꼭 이렇게 읽으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읽어도 되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을 때가 많으니까 특히 어떨 때 지문이 짧을수록 더 정보가 파편적이고 여기저기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 도착 시간? 출발 시간 없는지 알아야겠네. 출발 시간 쓰자 할 때 위에서부터 이러지 마시고 아래서부터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A가 출발을 7시 40분에 했대요. 그러면은 A 도시에서 그러니까 A역에 도착했어요. A역 도착 시간이 7시 40분인데 그 다음에 A 도시에서 출발했어요. 이거는 지금 AC 시간이니까 문제 없죠. AC 시간으로 해서 보니까 B도시로 가는데요. 땡땡 레일웨이를 타는데 이것도 A도시 시간이 기준이래요. 그래서 7시 40분에 역에 도착하면 8시에 A도시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럼 도착하는 시간은 A도시 기준으로 몇 시예요? 11시예요. 그러니까 A도시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B에 도착하는 시간. 그러면 B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B시에 있는 B도시에 있는 그 세모세모 캐리어는요. C도시 시간을 기준으로 열차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저 15분과 45분이라는 시간은 C도시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B도시에 도착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시간은 C도시의 시간이죠. 그러면 아까 정리해 놨듯이 우리가 일로 갈 때는 아까 시간이 느리는데? 느리다? 느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시간이 빨리 7시가 되는 빨리 해가 뜨는 도시가
이쪽에 배치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기다가 시간을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배치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그 뒤로 안 헷갈려요. 그러면 지금 C도시 시간으로 11시 10분이래요. 그러면 B도시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11시 15분이 될 거예요. C도시 시간으로 15분에 출발하니까. 그러고 4시간 45분을 더하면 15시 45분. 4시간 45분이 아니라 4시간 30분 더하면 15시 45분이 C도시 시간으로 되죠? 그럼 우리 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A도시 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15시 35분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출제자님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살려준 거라니까? 보기에 얘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 한번 살려준 거예요. 만약에 보기에 15시 45분 있잖아요? 정답이 더 내려갔을걸요? 이렇게 계산하다가 와 힘들어 이제 드디어 도착 시간이 나왔어 킹해버린다는 거죠. 우리 살려준 거예요 이거 진짜로. 여기 이거 했으면 진짜 정답이 훨씬 나았을 거야. 진짜 정답률 10%까지 찍었을 거라고 봐. 안 그래도 낮은 문제.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B도시 시간은 쓴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 그리는 거 일단 표 그리는 거 알려드리고요. 표 그리는 법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이쪽에 쓴 거는 뭐예요? 사건이요,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전 세계에서 동일하죠. 지금 당장 카타르 월드컵 시작 하면은 모든 전 세계가 동시에 시작하죠. 근데 그 동시에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이 딱 그때 시계를 쳐다보면 시계가 다 다르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정말 슬픈 거 우리 스터디 시간에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하더라고요. 개막이 아니라 우리나라 첫 경기. 우루과이가 우리 스터디 시간이야. 슬퍼. 이거 끝나고 나랑 같이 후집 가서 축구 볼래요? 우리 끝나면 끝났겠다. 뭐야 이게. 아무튼 그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 사건은 여기다 쓰시고 그 사건에 해당하는 시간은 얘네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얘는 시계 없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동일하게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시간만 그 위치에다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문제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표를 그릴 줄 몰라서 못 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푸신 그 자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표시할까 이거에 대한 혼란이 일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떻게요? 해가 먼저 뜨는 애를 이쪽에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그 7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헷갈려요. 아니면 위치를 말해줘요. 막 A 도시가 여기 있는데 서쪽에 어느 도시가 있고 동쪽에 어느 도시가 있고 이렇게 알려줘요. 설마 조건으로 해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동일한 시점에서의 시계의 숫자는 오름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둘 사이의 차이만 계산하시고 다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경도 같은 것도요. 15도가 1시간이죠.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차익이 나와서 제가 한 가지의 팁을 더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미국으로 날아가면은 우리보다 저쪽에 있잖아요. 사실상 걔네가 우리보다 해가 먼저 뜨는 느낌이에요. 근데 걔네가 우리보다 먼저 뜨는 그 해는 전날의 해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사이에서는 이렇게 한 번 하루를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예를 들어 10시야 그러면은 오후 10시야 미국 몇 시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이제 LA냐 뉴욕냐에 따라 다를 텐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할 때 반대죠. 나 그래서 아까 내가 뭐 이상하다고 느꼈구나. 뉴욕이 더 시간이 차이가 더 적게 나죠. LA가 더 많이 나고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날 때 여기를 건너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복잡스럽죠. 왜냐면 여기는 건너가면서 더하기 1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항상 본초 자원선인 그 영국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영국보다 9시간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가 이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외워갔다고 한 건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14시간 차이 나니까 아마 여기에 이렇게 -5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9잖아요. 본초 자원선으로부터. 그러니까 9시간, 5시간 해가지고 14시간 차이가 나는 건데 14시간 차이 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혹은 보기에 주어졌다면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14를 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고민할 때 잠깐만 10시에서 14시간을 뒤로 가면 어떡하지? 근데 당연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반나절을 미루면 돼요. 그러니까 AM 10시.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14를 12 더하기 2로 보세요. 반나절 뒤로 간 다음에 2시간을 더 빼 이렇게 하면 되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지금이 오전 10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전 8시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미국은 몇 시일까요? 미국 여기 뉴욕은 몇 시일까요? 뉴욕 했으니까 LA야. LA는 12 더하기 5죠. 그러면은 지금이 아침이야. 11월 17일 아침, 18일 아침이야. 그러면 11월 17일 PM 8시. 일단 이거 만들자고요. 뭐요? 12시간 뺀 거예요. 그 다음에 5시간 한 번 더 빼요. 얼마요? 3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차 계산할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그게 있을 거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17이라는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이상한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특히 뺄 때는 더 힘들어요. 한국에서 미국 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17을 그냥 숫자에다 더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이 아침 8시라고? 그러면은 8과 17을 더해. 그러면 25시잖아. 그러면 다음날 1시야. 뭐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이건 어쨌든 24라는 숫자를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저렇게 깔끔하면 좋은데 막 이렇게 막 빼기 하고 더럽고 뭐 보수 생각해야 되고 이러기보다는 항상 반나절 이거 뭐만 하면 돼요. 이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12시간 단위로. 그래서 우리한테 보통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요. 우리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12시간 단위로 줘요. 24시간 단위로 주는 게 더 시차 계산할 때 편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반나절 미루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시면 되죠. 네, 반대로 앞으로 갈 때는 반나절 더하고 빼고. 그럼 여러분 제가 반대로 이런 문제를 내볼게요. 10시간 차이면 어떡할래요? 지금 11월 18일 이건데 뒤로 10시간 차이 난대요. 대충 뭐 여기 그 유럽 어딘가 유럽 영국보다 좀 뒤에 어딘가 뭐 어딘가겠죠? 10시간 차이 나는 거 어떻게 계산할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요 8시인가요? 이렇게 빼가지고 2시간 더 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시도 결국에 뭐예요? 12시간에서 2시간 정도 뺀 것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일단 12시간을 뒤로 미뤄요. 그러면은 전날 11월 17일 PM 8시인데 우리가 10시간 빼야 되는데 12시간 뺐죠? 그럼 2시간을 나중에 더 하면 되죠. 오후 10시네?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7, 8까지도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해요. 근데 숫자가 두 자리인 순간 좀 뭔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반나절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시차 계산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제가 달력해드렸죠, 시차해드렸죠. 이제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시차 문제를 뒤로 하고 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풀면 25번으로 가볼게요. 25번 같은 경우에도요. 11번 문제 질문하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렵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문에서 단, 초일은 불산이 간다. 사실 저게 법률 조문 사이에 껴져 있어도 괜찮은데 왜 문제를 저렇게 대가리에다가 대가리 뭐 지금 발문에다가 이게 줬을까요? 이 단, 초일, 불산이 반다 이게 얼마나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선지를 봐봐요. 1, 2, 3번은 조금 짧죠. 근데 4, 5번 좀 길죠. 근데 둘 다 기간을 묻는 거야. 날짜가 나왔어. 아, 4, 5번 중에 답이겠구나. 이런 감은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돼요. 만약에 4, 5번이 둘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왔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틀릴 확률이 90% 이상인데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인했는데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야. 이러면 믿으셔야죠, 본인을. 왜냐면 그때 4번, 5번 다시 하면은 4번, 5번을 예측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만약에 둘 다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진짜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아, 또 출제자 나쁜 놈들. 나를 눈속임했군. 어려운 거에서 나올 줄 알았지? 하지만 쉬운 거에서 나온다. 뭐 이랬나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때는 야, 지문이 이따만큼 해주고 얼마나 열심히 선지 만들었어. 근데 1번 저렇게 간단한 문장에서 답 나와. 이러고 싶지 않단 말이죠. 출제자들 모두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문을 가지고 어떤 출제하고 싶었던 출제 요소는 한두 개밖에 없을 거라고. 이 지문 하나에 뭔가 대단하고 멋있는 와, 이 공직적 속성을 이렇게 확인하다니 대단해 하는 선지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기출에 나왔던 다른 여러 요인들로 이렇게 어거지 저거지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얼추 그냥 구색 맞춘 거예요. 그럼 구색 맞춘 번지에서 답을 내겠어요? 아니면 정말 자기가 와 이거 알아야 사고가 아니지 하는 거에서 답을 내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부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과감하고 당당하게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이러면은 거기서 진짜 먼저 보시고 그래서 답이 나와 그러면 너무 행복해하면서 넘어가시면 되시고 만약에 답이 다 아니야 그랬을 때 너무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마시고 출제자의 개자식들 나를 혼란스럽게 하다니 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에서 답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4번이 답이었는데 4번을 놓치고 4번도 아닌데 5번도 아닌데
네, 출제자들 계산식 때 3번도 해봤어. 3번도 아니네? 2번도 아니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전략. 1번 찍고 넘어간다예요. 여기서 다시 잠깐만, 근데 1번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슬프죠. 근데 그래도 그때는 만약에 내가 1번 찍고 넘어가려고 딱 하는 장을 넘기는데 1번에 얼추 왔는데 너무 맞는 것 같아.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마킹하기를 좀 보류하고 이 문제 번호에다가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 요망 이렇게 체크하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보자 이런 전략을 하시는 거죠. 그 순간 4번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뭐 명심하세요. 그러다가 7, 8번 날립니다. 진짜 명심하시고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법률 조항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 5번 똑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면서 엄청 강조해서 조항이 써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90일인데 다른 위원회는 180일인데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밖에 기간이 없죠. 근데 4번과 5번의 차이는 4번은요 언제까지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고 5번은 언제 회부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회부는 그 조항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기간 만료일 다음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위에는요 우리가 초일 불산입해서 90일 세시면 되고요. 아래는요 90일 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간은 이때까지야. 근데 기간 내에 못하면 다음날 회부돼 하면서 91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점이 언제인지 생각하고 기간을 줬으니까 우리가 종점을 찾을 수가 있죠. 4번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4번의 시점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에서 90일 뒤로 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30일 빠르게 그 동일한 날짜에 다른 달을 쓰세요. 몇 달까지만 쓰면 돼요? 3달만 쓰면 돼요. 3달. 왜냐면 그래야 그날이 종료일이랑 대충 가깝거든요. 90일이잖아요. 180일이었으면 6개 써야죠. 3개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서 얘는 31일짜리 달이야. 이 사이에 31일이 있는지 30일이 있는지 그거 써주시면 돼요. 얘 31일, 얘 30일.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일까지 며칠이 지난 거예요? 92일이 지났죠. 그러면 우리는 이틀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예요? 그러면 9월 29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도 뭐 헷갈려서 28일 하지 마시고 하루 전 9월 30일, 이틀 전 9월 29일. 그래서 9월 29일까지라는 4번의 말이 맞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5번을 해보면요. 8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일로 준 게 참 고마운데 사실 8월 1일이 아니고 8월 10일을 해도 그냥 똑같이 9월 11일, 10월 11일, 11월 11일 이렇게 써놓으시고 사이 차이 31일, 사이 차이 30일, 사이 차이 31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1일이니까 이거 지우고 여기 보시면 며칠입니까? 여기도 똑같이 92일이죠? 그러면 92일이면 동일한 방법으로 11월 1일에서 10월 30일, 10월 31일, 10월 30일 해서 10월 30까지다 라고 하면 되는데요. 5번은 뭘 물어봤어요? 회부되는 날을 물어봤으니까 기간 만료일 다음날 이렇게 되면서 10월 31일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5번 문제 이거 계산할 필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얼추 계산해도 8월에 3달 뒤는 11월인데 1월 28일 그거는 6개월 180일을 기준으로 한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아니다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 찾는 방법은 항상 계산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대강이라도 대강 보고 아니다 하면은 안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고 마지막 1일 더하는 거. 여러분 제가 기간 계산 이거 알려드렸지만요. 원래 기간 계산의 기본적인 법률의 계산은 항상 초일 불산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초일 불산입으로 제가 날짜 센 거예요. 7월 1일을 빼야 여기까지가 31일이죠. 1일 빼야 여기까지가 31일이라고 이 사이의 날짜. 왜냐면 8월 1일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초일은 불산입했기 때문에 31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초일 산입이다. 둘 다 포함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이 차이 날짜에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31일이니까 더하기 1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일 산입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초일 불산입 보면 내가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때 여러분들하고 풀지 않았나요? 그 연체 계산하는 문제? 아닌가? 내가 뭐 헷갈리는 건가? 어쨌든
무슨 뭔가 연체일 계산은 만화책 반납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 문제도요. 그 대출일을 포함하지 않고 뭐 대출 기간인 다음에요. 연체일이 시작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출일은 포함 안 해. 근데 연체 시작일은 그 다음 날이야.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반납한 날부터 연체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출 기간을 그냥 그 당일이라고 생각해도 일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그 대출 기간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오히려 초일 불산입이 이상한 거고 아니 초일 산입이 이상한 거고 초일 불산입 우리가 원래 자연스럽게 푸는 거고 뭔가 산입해야 되거나 뭔가를 추가하거나 뭔가를 미뤄야 하거나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걸로 조정을 좀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 둘 다 포함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대출일 포함 안 하고 반납일도 포함 안 해.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기간이야. 이러면 둘 다 빼야 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접근을 해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법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번 답일 것 같은 가장 어렵게 생긴 이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부터 리을 같은 보기조합형 보기조합형은 쉬운 것부터 푸시는 거예요. 근데 쉬운 것부터 풀고 나서 뭔가 선지를 지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답이 중요한 그 선지를 보는 거죠. 두 번째도 쉬운 걸 보는 건 아니죠. 근데 1, 2, 3, 4, 5번 같이 오지선다형의 경우 뭐부터 봐야 돼요? 가장 답될 것 같은 거. 그게 뭔데요? 가장 어렵게 생긴 거. 그거 먼저 보셔야죠. 근데 봤는데 그가 답이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 조합형이면 푸는데 서술형 이거 오지선다형이면 튀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어려운 걸 위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기 조합형이 더 쉽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 2, 3, 4, 5번 할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개까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로. 아무리 그 마지막 하나가 다 망같이 생겨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넘어가. 다시 보는 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뭔가 문제를 다 했는데 다 봤는데 답이 안 나오고 다시 본다? 100%그 문제 5분 이상 써요. 그런 일을 벌이지 마십시다. 다시 푼다고 해서 반드시 풀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한 번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남은 문제는 32번 문제와 33번 문제와 38번 문제인데요. 조금 속도를 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A를 일단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미 300kg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표에서 단위가 뭐예요? 퍼센트죠. 우리가 퍼센트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숫자가 뭐게요? 뭐게요? 퍼센트는 뭐랑 관련이 있죠? 백분율? 100. 100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퍼센트에 있는 숫자는요. 퍼센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00분의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0분의 1에다가 우리가 퍼센트 나온 숫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의 원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0분의 1에다가 100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A가 300kg 제가 자체 1.2배속 할게요. 300kg을 가지고 만드는데 지금 이게 퍼센트란 말이죠. 이 비율이지만 이건 결국에 뭐예요? 만약에 A를 100kg 만들면 그 100kg 안에 들어가 있는 각자의 키로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300kg라는 거는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요? 3하면 되죠. 180, 15,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30.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 숫자는 어디다 써야 돼요? 이 구리와 이 A의 숫자 사이에 써야 되죠. 구리 위에다가는 못 써야 돼요. 710, 15, 33, 155, 30 이거 써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문제지만 제가 지금 단거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이게 5개의 숫자들이 어떻게 써 있어요? 여기까지 써 있는 다음에 줄이 바꾼 다음에 써 있죠. 이러면 눈이 혼란스러워요. 이쪽에 있는 게 왠지 이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 710이 저쪽에 있으니까 얘를 제대로 그 표 위에다 써줘가지고 얘네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180 빼면 얼마예요? 180 같은 거 뺄 때 200 뺀 다음에 20 더해야 돼요. 15도 빼버리고 75 빼버리면 80 남고 30 빼버리면 다 끝나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A는 더 만들 수 있다 없다? A는 더 못 만든다. 왜냐면 이미 철도 떨어졌고 저 끝에 있는 난간도 떨어졌죠. 그러면은 여러분 A 버려. 그러면 B를 볼게요. B도 똑같이 100단위 키로로 우리가 먼저 볼 거예요. 100kg 단위로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몇백 킬로예요? 600kg 가능합니까? 곱하기 6 가능합니까? 15 곱하기 6 얼마예요? 90이죠. 80 넘어버려요. 그래서 안 돼. 이러고 이제 B는 뭐 600kg는 안 되고 500kg까지 되겠네? 그러면 또 뭐 하시면 돼요? 너네가 100kg 안에 들어있는 양들이지? 그러면은 너는 곱하기 5를 해야겠다. 400, 5, 3, 5, 25, 그 다음에 여기 75. 그러고 나서 빼버리면요. 너 5kg 남았구나?
너는 이제 8kg 남았고 너는 이제 130kg 남았어 라고 했죠. 그 다음 끝이에요? 아니죠.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kg 단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안에 있는 애들 물어봤어요. 100kg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무게로 봤죠. 그러면 10kg 단위로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다 공을 떼면 되죠. 저는 지금 편의상 이걸 다시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100kg 단위 계산 다 끝났기 때문에 얘 80에다가 공 지우고 5에다가 0.5로 만들고 1.5 사이에다가 점을 찍으시면 돼요. 어렵게 가실 필요 없죠. 다시 쓰지 마세요. 최대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쓰는 과정에서 숫자 다르게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다시 쓰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1.5 맞춰 5 안에 3번까지 들어가죠. 지금 다른 거보다 배율이 얘가 제일 작은데 얘가 3번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10kg 단위로 바꾼 거죠? 그러면 3번 들어간다는 거는 몇 킬로 만든다는 거예요? 30kg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5고요. 얘가요 1.5고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제 30kg 들어가고 나면 끝났잖아요. 이제 더 못 만들어요. 40kg 안 되잖아. 10kg 단위까지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B는 530kg인데 얘는 200원 받고 쟤는 300kg인데 쟤는 300원 받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공 3개 그냥 편안하게 지우시고 90 더하기 106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뭐예요? 얼마요? 19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빠른 배속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장치는요. 100분율이에요. 100분율. 100kg 단위로 만들 때는 이 숫자가 그대로다. 근데 10kg로 낮추면 얘를 하나씩 줄여라. 여러분들 1000분율 들어가서 1000분율? 1000분율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쯤 기출문제에서 그 개념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개념 제시 안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1000분율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000분율의 숫자가 146이다 하면은 136, 1000분율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1000분의 146 이런 거죠. 그래서 1000분율 같은 거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다음번 문제 33번. 33번 문제는 여러분 제가 안 해줘도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 문제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4 곱하기 4 이렇게 생겼을 때 첫째 줄에 있는 빈칸 두 개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근데 안 채워져서 나 안 채워져서 문제가 안 풀려. 이럴 필요 없죠.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8월에 하는 거예요. 8월에. 근데 그 규칙 보니까 1, 2, 3, 4, 5, 6, 7, 8 하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 줄에 2만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줄에 2 찾는 거 얼마나 쉬워요. 4 곱하기 2가 기억이니까. 기억의 2번. 끝.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를 이해하기만 하면 10초 컷이에요. 10초 컷. 그러니까 이런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묻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선고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발문을 확인하고 발문 맨 첫 번째 줄에 뭘 묻는 건지 발문이 평범하게 생겼다면 그 다음에 보기나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그리고 선지가 오지선다형인지 아니면 보기 조합형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역량이 필요해요. 상황 판단 뭐라고요? 문제를 풀지 안 풀지 판단하는 과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제가 앞조는 OT를 수업 끝나고 했는데 여기는 OT를 먼저 하고 그래서 그래요. 원래 우리가 느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마지막 38번 문제인가요? 남은 게?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38번이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하고요. 제 생각에 38번이 이 2017년도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한 번에 바로 푸셨다면 정말 스스로를 칭찬 많이 해주세요. S급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굳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그러면 안 풀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하는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파해법이 많아요. 여기저기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승무패에 따라서 주는 승점이 승패면은 2랑 0 주고요. 무승부면요 2랑 1을 줘요. 승점을. 근데 이게 얼마나 자비로운 승점이냐면요. 보통 축구 경기 승점 몇 점이게요? 3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기는 3점짜리 경기고 어떤 경기는 2점짜리 경기예요. 그래서 총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경기를 하던 간에 2점씩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 같은 거 나오시면요. 일단 총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승점 문제는요. 얘는 지금 5명이 총 4명, 각각의 4명과 게임을 하면서 이거 중복되는 거 나누면 총 10경기를 하죠. 10경기인데 각 경기마다 2점이 있기 때문에 총점이 20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총점 제가 왜 구했냐면요. 지금 우리 가불병정무의 점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점수를 알려면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이 가능한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누면 인원수 5로 나누면 한 사람당 4점의 승점을 갖는 것이 평균적이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가불병정무가
이거 할 때도 여러분 한자 열심히 쓰지 마시고요. 가벨 병정모가 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벨 병정모 이렇게 하시는 게 빠릅니다. 열심히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지금 얘네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관계임을 파악하고 나서 승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 얘네가 이렇다고? 그럼 어떤 배열이 가능하지? 하고 승점을 갔더니 평균이 4래요. 평균이 4라고 하면 한 점 위에 아래, 한 점 위에 아래에서 대충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6점을 올리는 건 가능해요. 왜냐면요. 7점 만들면 얘를 1점으로 만들어서 한 점 가져오면 되죠. 또 얘 8점 만들면요. 1점은 더 이상 못 가져오니까 여기 3에서 가져와가지고 8점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9점 만들려면요. 여기 4를 낮춰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10점 만들려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가 10점까지로 높일 수 있단 말이죠. 더 높이는 건 안 돼요. 얘네가 동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요, 낮추는 건요, 여러분. 낮추는 거 가능합니까? 얘가 5로 낮아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쵸? 얘 5로 나눠져서 동점이 아니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러면 다 하나씩 없어서 마이너스 5점이 깎이는 거죠. 총점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가 6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요런 구조로. 지금 제가 설명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조합들 중에서 왜 저 65432를 우리가 저 조건으로 얘로 취할 거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을이 야 나는 한 번도 안 진 유일한 사람이야. 이 얘기는요 여러분 갑병정무에 다들 0점이 한 번씩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을은요 0점은 없어요. 무조건 1점 아니면 2점이에요. 근데 또 뭐래요 무가? 야 나는 한 번도 못 이긴 유일한 사람이야. 얘는 2점은 없어요. 무조건 1점 아니면 0점이에요. 그런데 얘만 못 이겼으니까 얘는 다 2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점수가 몇 점이죠? 제가 저렇게 조합은 얘기했지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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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에서 총 8점까지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안 돼요. 맞죠? 근데 게다가 뭐까지 있어? 답은 한 번은 0점이래. 그러면 나머지 세 개가 다 2점이라 해봐도 하나가 0이 있으니까 최대가 6점까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값은 최대점이 6점이에요. 근데 이 조합상 5점은 아예 구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야 너네 65432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알았을 때 우리가 답이 6점을 받았는데요. 그럼 0, 2이겠죠? 그거밖에 불가능하죠? 근데 을은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을한테 값이 지고 2점, 2점, 2점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을 입장에서는요. 제가 왜 짝표로 그렸어요? 값 입장에서 값점수지만 이것은 대칭적으로 얘네들한테는 반대로 써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짝이라는 거 여러분 짝표의 성질을 잘 이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을은 총점이 5점이래요. 근데 지금 2점 이미 나왔고 이 나머지 세 칸이 총 합이 3점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111 채우면 되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얘는 0점은 안 되고 0점은 안 되고 1, 2점 중에 하나인데 2점 채워서 이제 총점이 3점밖에 안 남았는데 세 칸이나 남았네? 그러면 얘가 111이면요. 여기도 111이죠. 그러고 나서 또 봤더니 이제 병은 두 칸이 남았어요. 두 칸이 남았는데 얘가 될 수 있는 점수는 4점이라서 지금 총 몇 점 남았죠? 3점 남았어요. 3점. 3점 남았는데 진 거는 해봤고 이기는 거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그냥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아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얘 봤더니 정은 여기에 병정 무 여기는 얘랑 얘가 이렇게 한 칸씩 남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져보긴 했는데요. 이겨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겨야 되고요. 근데 총점이 3점이기 때문에 1점, 2점 하면 다른 거 하나는 0점이어야 돼요. 2점, 0점이 채워질 거예요. 근데 무를 잡으세요. 무는 어때요? 여기서 얘는 이기진 않아요. 이기진 않고 1점과 0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얘는 총 2점이니까 여기 1 아니면 0이에요. 보세요. 1이 가능한 애가 누구랑 누구라고요? 병이랑 무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무승부를 하겠죠. 그럼 얘가 무승부면 병은 여기 2점이고 얘는 여기가 2점이니까 0점이고 그럼 얘는 2점이고 그럼 얘는 0점이겠죠. 이렇게 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비긴 경기수를 세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비긴 경기수 셀 때 반을 나눠놨으니까 1을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한 번만 세면 되겠죠. 조심하세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여기에는 우리한테 8번이라는 페이크를 주지 않았지만 정말 바쁠 때 8번이 있다. 그럼 8로 마킹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마지막까지 실수 안 하게. 그럴 때 제가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는요. 답에 만약에 곱하기 2나 나누기 2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다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안 하진 않았나?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안 하진 않았나? 이 점을 항상 생각했어요. 제일 많이 우리한테 낚는 문제가 편도왕복이에요. 편도왕복. 편도 숫자를 한참 더 넣고 질문은 막 왕복이지롱 이렇게 하거나 왕복 숫자를 한참 더 넣고 편도지롱 이런단 말이죠.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곱하기 2나 나누기 2에 낚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도 부승부면 1행에서 다 세는 게 아니라 한쪽만 세면 되는 거죠. 그랬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카타르 경기 30분 보러 갈 사람 누구야? 여러분 혹시 그날 아 나 어차피 공부 안 하고 카타르 볼 것 같다 하면은 저랑 야식 먹으러 치킨집에 가시죠. 네. 어? 네. 11월 24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요. 언어 하는 날? 고맙습니다. 안녕.